보청기를 착용해도 소리만 시끄럽고 말은 하나도 안 들린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보청기 사용자 중 무려 40%가 이런 문제로 착용을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보청기 착용이 오히려 잔존 청력마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이정수입니다. 85세 이비인후과 전문의죠. 지난 50년 동안 수만 명의 난청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비싼 보청기를 사놓고도 서랍 속에만 넣어두시는 분들, 보청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87세 박순덕 어르신이에요. 처음 제 앞에 앉으셨을 때 선생님, 보청기를 껴도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차라리 안 끼고 싶어요 라며 울먹이셨거든요. 3년 동안 보청기만 3번이나 바꿨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가 전화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그냥 응응하고 끊어요.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했다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라며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지금 박순덕 어르신은 어떨까요? 불과 6개월 만에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30분씩 전화 통화를 즐기고 계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젊어졌다는 손자의 말에 웃음꽃이 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요즘에는 보청기가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진다며 거의 착용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보청기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귀에 독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특별한 귀 마사지와 청력 재활 방법을 함께하면 많은 경우 보청기 없이도 충분히 일상 대화가 가능합니다. 박순덕 어르신을 처음 만난 건 정확히 1년 2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지금처럼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딸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모습이 무척 힘들어 보였어요. 표정도 어둡고 말수도 적으셨죠. 선생님, 저희 엄마가 3년 전부터 보청기를 끼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짜증을 많이 내세요 라고 딸분이 먼저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르신께서 아이고 창피해서 어쩌나라며 고개를 떨구시는 거예요. 어르신께 직접 상황을 물어보니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습니다. 보청기를 끼면 모든 소리가 다 커져서 시끄럽기만 해요. 에어컨 소리, 자동차 소리, 심지어 냉장고 소리까지 다 크게 들려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웅웅거려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6살짜리 손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저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응, 그래, 할머니도 사랑해라고만 했어요. 나중에 딸한테 들으니까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 1등을 했다고 자랑하려고 전화한 거였다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했을까 싶어서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어르신의 하루 일과를 자세히 들어보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청기부터 껴야죠. 그런데 껴도 TV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웅웅거려서 볼륨을 계속 조절해요. 딸이 말을 걸면 뭐라고 하는지 몰라서 계속 되물어야 하고요. 그러면 딸이 짜증을 내면서 큰 소리로 말해요. 그럼 보청기 때문에 너무 커서 깜짝 놀라죠. 시장에 가는 것도 큰 고역이라고 하셨어요. 보청기를 끼고 시장에 가면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들려요. 상인들이 뭐라고 파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돈만 내줘요. 그러면 바가지를 쓰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물건을 사게 되기도 하고요. 보청기 전문점에서의 경험담도 참 씁쓸했어요. 처음 보청기를 맞출 때 100만 원이 넘는 비싼 걸로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들려서 가니까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후에도 똑같아서 가니까 이번엔 더 비싼 걸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번이나 바꿨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가족들이 모이면 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조용히 앉아만 있게 돼요.
가족들도 저한테 말 걸기를 꺼려하고요.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이 가장 우울한 시간이라고 하셨어요. 보청기를 빼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들려요. 혼자 누워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귀머거리가 되어가는 건 아닐까?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면 잠이 안 와요. 검사를 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어요. 어르신은 단순한 청력 손실이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귀 안쪽에 미세한 근육들이 굳어 있고 청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진 상태였어요. 게다가 잘못된 보청기 사용으로 인해 잔존 청력마저 더 손상된 상황이었죠. 혹시 여러분도 보청기를 끼면 오히려 더 답답하고 시끄럽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첫 진료에서 저는 어르신께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보청기를 잠깐 빼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보청기 없이도 제가 큰 소리로 또렷하게 말하면 어느 정도 알아들으실 수 있었거든요. 어르신,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네, 조금 들려요. 그럼 이 정도 소리로 말하면? 아, 이제 확실히 들려요. 그 순간 어르신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봤어요. 희망이 보이신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는 보청기 자체가 아니라 귀의 기본 기능이 떨어진 거였다는 것을 말이에요. 보청기는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근본적인 청력 기능을 회복시켜 주지는 못하거든요. 그날부터 전혀 다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보청기에 의존하지 말고 어르신의 귀 자체 기능을 되살리는 방법을 찾기로 한 거예요. 제가 30년 전 일본 동경대학에서 연수할 때 배운 전통적인 귀 마사지법과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현대적인 청력 재활 이론을 결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87세라는 나이에 과연 청력 기능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르신의 간절한 마음을 보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어르신께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이 방법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보청기로 해결이 안 됐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어요. 다만 최소 6개월은 꾸준히 하셔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어르신은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3년 동안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는데 6개월쯤이야 문제 없어요. 손자와 제대로 통화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요.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어르신도 가끔 정말 이런 걸로 나아질까요? 라며 의구심을 표하셨죠.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혹시 어르신께 헛된 희망만 드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저는 30년간의 경험으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귀 안쪽의 미세한 근육들과 청신경이 다시 깨어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마라톤 선수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청력 회복도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2개월째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제 딸이 부르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들린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큰 희망이었어요. 3개월째에는 더 확실한 변화가 있었어요. 손자가 옆에서 작은 소리로 말해도 이제 들려요. 예전에는 아예 못 들었는데 말이에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때 어르신의 미소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4개월째부터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TV 볼륨을 절반으로 줄여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단한 흥정도 가능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어르신이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전화 통화를 성공하신 거예요. 그날 어르신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선생님, 손자가 할머니 목소리가 젊어졌다고 하네요. 뭔가 밝아졌다고 해요. 그 순간 저도 의사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을 느꼈어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어르신의 인생을 다시 찾아드린 것 같았거든요. 이 방법은 단순한 마사지나 운동이 아닙니다.
귀 안쪽의 생리학적 기능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과학적인 접근법이에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원리와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만약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귀 안쪽의 혈액순환입니다. 특히 고막 주변과 중이강이 미세한 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청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보청기를 끼면 오히려 귀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에요. 우리 귀 안쪽에는 수많은 미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어요. 이 혈관들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제거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혈관들이 점점 좁아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유모세포라는 중요한 세포들이에요. 이 세포들이 소리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데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면 점점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죽어가게 됩니다. 한번 죽은 유모세포는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또한 혈액순환이 나쁘면 귀 안쪽에 노폐물과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돼요. 이런 물질들이 청신경을 자극해서 이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청력 저하를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78세 김영희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보청기를 끼면 귀가 먹먹하고 압박감이 심해서 30분도 못 끼겠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고막 주변의 혈액순환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혈액순환 개선 마사지를 매일 꾸준히 2개월간 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손자 목소리가 훨씬 선명하게 들려요. 그리고 귀가 먹먹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마사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톱이 길면 미리 깎아주세요. 날카로운 손톱으로 귀를 다치시면 안 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는 귀 뒤쪽 마사지입니다. 엄지와 검지로 귀 뒤쪽에 움푹 들어간 부분을 찾아보세요. 이곳을 유양돌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 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귀 주변 전체 마사지예요. 검지와 중지를 사용해서 귀 주변을 전체적으로 둥글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따뜻한 느낌이 날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귓볼 마사지입니다.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부드럽게 비비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귓볼에는 여러 혈자리가 있어서 자극해주면 귀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마사지할 때 시간과 횟수도 중요해요. 하루에 3번, 한 번에 5분씩 하시는 게 적당합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 점심 후 휴식 시간에,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좋아요. 더 효과적인 방법은 따뜻한 수건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잘 짜낸 후 귀 주변에 3분간 올려놓으세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하시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혈관이 확장되어서 마사지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마사지 오일이나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이나 베이비 오일을 조금 발라서 마사지하시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마사지하기도 편해집니다. 다만 귀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우선 중이염이나 웨이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귀에서 진물이 나거나 통증이 있으면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마사지 하시면 안 돼요. 귀 주변은 매우 섬세한 부위라서 강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기분 좋을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세요. 마사지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마사지한 부위를 차가운 바람에 노출시키지 마시고 따뜻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은 귀 주변을 만져보셨을 때 딱딱하거나 차가운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중이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작은 근육들이 있어요. 고막긴장근과 등골근이라는 건데 이 근육들이 소리의 강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카메라의 조리개처럼 소리가 너무 크면 작게 만들고 너무 작으면 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지고 굳어져요. 그러면 소리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보청기를 껴도 시끄럽기만 하고 말은 안 들린다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큰 소리는 너무 크게 들리고 작은 소리는 아예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이 근육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 뇌에서 소리를 처리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뇌는 일정한 강도의 소리 신호를 받아야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신호의 강약이 불규칙해져서 뇌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특히 보청기를 오랫동안 착용하신 분들은 이 근육들이 더욱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청기가 모든 소리를 일정하게 크게 만들어주니까 근육들이 이제 우리가 일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점점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81세 정순자 어르신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보청기를 끼면 접시 부딪히는 소리, 문 닫는 소리가 너무 커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런데 정작 사람이 말하는 소리는 웅웅거려서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검사를 해보니 중이근육들이 거의 마비 상태에 가까웠어요. 소리가 들어와도 근육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상태였죠.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보청기를 써도 소용이 없어요. 중이근육 강화 운동을 매일 꾸준히 4개월 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요. 시끄러운 소리는 적당히 들리고 사람 목소리는 또렷하게 들려요. 보청기 없이도 일상 대화가 가능해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운동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운동은 입 벌리기 운동입니다.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렸다가 천천히 다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때 턱관절이 움직이면서 중이근육들도 함께 자극을 받게 됩니다. 10번씩 3세트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턱 움직이기 운동이에요. 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10번씩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하품 동작 운동입니다. 하품하는 것처럼 입을 크게 벌리고 혀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이 동작이 중이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자극해 줍니다. 5번 정도 해주시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삼키기 운동이에요. 침을 의식적으로 꿀꺽꿀꺽 삼키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때 귀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중이근육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예요. 좀 더 고급 운동으로는 발살바 동작이 있어요. 코를 손가락으로 막고 입을 다문 상태에서 살짝 바람을 불어넣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귀에 약간의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살짝 압력이 느껴지면 바로 힘을 빼주세요. 하루 5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다른 효과적인 운동은 껌 씹기 운동이에요. 실제 껌을 씹지 않더라도 껌을 씹는 것처럼 턱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씹는 동작을 해주세요. 한쪽으로 20번, 다른 쪽으로 20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운동할 때 시간과 빈도도 중요해요. 하루에 3번, 아침 기상 후, 점심 후, 저녁 식사 후에 각각 10분씩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2개월 이상은 꾸준히 해야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근육 운동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헬스장에서 운동해도 몇 달은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하세요. 턱에 통증이 있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시는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먼저 치료를 받으신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지럼증이나 이명이 심한 분들도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특히 발살바 동작은 처음에는 아주 살짝만 해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점차 강도를 높여가세요. 그리고 운동 중에 귀에 통증이 생기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병원에 오세요.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청력에 해를 줄 수 있거든요. 청력 손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청신경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소리는 귀로 들어오는데 뇌에서 그 소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럴 때는 보청기로 단순히 소리만 크게 해도 별 소용이 없어요. 우리 뇌에는 청각피질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귀로 들어온 소리를 분석해서 아, 이건 사람 목소리구나, 이건 자동차 소리구나 하고 구별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부분의 기능이 떨어져요. 청신경은 쓰지 않으면 잃는다는 원칙이 특히 강하게 적용되는 부위예요.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소리를 피하고 대화를 줄이면 청신경이 점점 둔해져요.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청신경 부분이 먼저 약해지는데 그래서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뇌의 다른 영역까지 영향을 받아요. 기억력, 집중력, 심지어 감정 조절 능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우울해하시거나 성격이 예민해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75세 오명순 할머니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였어요. 딸이 뭐라고 하는 건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있어요. 딸도 답답해하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요 라고 하셨거든요. 특히 전화통화는 아예 포기하신 상태였어요. 전화벨이 울리면 겁부터 나요. 받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빨리 끊고 싶어져요. 요즘에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청신경 민감도 회복 훈련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딸과 진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전화통화도 이제 무섭지 않아요 라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구체적인 훈련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훈련은 반드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1단계는 단어 인식 훈련입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간단한 단어를 천천히 또렷하게 말해주세요. 사과, 바나나, 물, 밥 같은 일상 단어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들은 단어를 정확히 따라 말해보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입술 모양을 보면서 들어도 괜찮아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사용하면 뇌가 더 빨리 학습할 수 있거든요. 점차 입술을 보지 않고도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 가세요. 2단계는 짧은 문장 훈련이에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일상 인사말부터 시작하세요. 들은 내용을 정확히 따라 말하는 게 중요해요. 못 들었으면 다시 말해달라고 하시고요. 3단계는 긴 문장과 대화 훈련입니다. 오늘 저녁에 뭘 드실까요? 내일 병원에 가실 건가요? 같은 일상 대화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때는 단순히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답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4단계는 전화통화 연습이에요. 처음에는 같은 방에 있으면서 전화기로 대화해 보세요. 점차 다른 방에서 그 다음에는 진짜 전화 통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훈련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째, 말하는 사람은 평소보다 20% 정도 천천히 말해야 해요. 너무 빠르면 뇌가 따라가지 못해요. 둘째, 또렷한 발음으로 말해주세요. 웅얼거리거나 중얼거리면 안 돼요. 셋째, 한 번에 한 문장씩만 말해주세요. 여러 문장을 연달아 말하면 뇌가 혼란스러워해요. 넷째, 틀려도 크게 지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라고 격려해 주시는 게 좋아요. 훈련 시간과 빈도도 중요해요. 하루 15분씩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오래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너무 짧으면 효과가 없어요. 15분이 딱 적당해요. 더 효과적인 방법들도 있어요. 속삭임 훈련이라는 건데 가족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면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청신경이 더 민감해져서 작은 소리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반향 훈련도 좋아요. 욕실이나 빈 방처럼 메아리가 나는 공간에서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뇌가 여러 번 들리는 소리 중에서 원래 소리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30%만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듣지? 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점차 향상되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피곤할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는 뇌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가족들도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청신경 회복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경험을 자주 하신다면 바로 청신경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보청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필요한 소리와 불필요한 소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무차별적으로 크게 만들어서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귀는 원래 필요한 소리만 골라서 듣는 놀라운 기능이 있어요. 정상적인 귀와 뇌를 가진 사람은 시끄러운 식당에서도 대화 상대의 목소리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를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하는데 주변의 여러 소리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는 능력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뇌의 전두엽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선택적 주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이 부분이 노화되면서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들리게 되는 거죠. 특히 보청기를 오랫동안 사용하신 분들은 이 기능이 더욱 퇴화돼요. 보청기가 모든 소리를 똑같이 크게 만들어주니까 내가 소리를 구별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점점 게을러지는 거예요. 83세 최순희 어르신의 경우가 대표적이었어요. 보청기를 끼고 시장에 가면 모든 소리가 다 섞여서 들려요. 상인들이 뭐라고 파는지 가격이 얼마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그냥 돈만 내줘요. 너무 시끄러워서 금방 빼버리게 돼요 라고 하셨거든요. 카페나 식당 같은 곳은 아예 가기 싫어하셨어요. 가족들이 외식하자고 해도 저는 집에 있겠다고 해요. 시끄러운 곳에 가면 아무 말도 못 알아듣고 혼자만 바보가 된 것 같아서요. 소음 필터링 훈련을 5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도 필요한 말만 골라서 들을 수 있어요. 어제 손자들과 함께 식당에 갔는데 대화를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시장 구경도 이제 즐거워졌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소음 필터링 훈련은 단계별로 진행해야 해요. 갑자기 시끄러운 환경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효과도 없거든요. 1단계는 조용한 배경음 훈련입니다. 유튜브에서 자연의 소리를 아주 작게 틀어놓고 그 속에서 가족이 하는 말에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빗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같은 부드러운 소리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배경음을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해주세요. 점차 볼륨을 높여가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배경음이 있어도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2단계는 복잡한 소음 훈련이에요. TV나 라디오 소리를 배경으로 해서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뉴스나 드라마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도 가족과의 대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기술이 있어요. 대화 상대의 입술 움직임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함께 사용하면 소음 속에서도 대화를 훨씬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3단계는 실제 환경 적응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카페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끄러운 식당, 시장 같은 곳까지 도전해 보세요.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소리만 골라 듣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도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해요.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있다가 나오시고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효과도 떨어져요. 훈련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기법들이 있어요. 선택적 주의 집중법이라는 건데 여러 소리 중에서 하나의 소리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계 소리, TV 소리,
에어컨 소리가 동시에 들린다면 그 중에서 시계 소리에만 집중해 보세요. 다른 소리들은 무시하고 오직 시계의 째깍째깍 소리만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음성 추적법도 효과적이에요. 두 명이 동시에 다른 이야기를 할 때 한 사람의 목소리만 따라 들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뇌의 선택적 청취 능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도 있어요. 소리 맞히기 게임인데 여러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려주고 그 중에서 특정 소리를 찾아내는 게임이에요. 재미있게 하면서도 훈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훈련하지 마세요. 청력에 손상을 줄 수 있고 스트레스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훈련 중에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편안한 마음으로 해야 뇌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어요. 억지로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명이 심한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복잡한 소음이 이명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귀가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단계는 보청기에 의존하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훈련이에요. 지금까지의 모든 훈련이 합쳐져서 자연스러운 청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죠. 많은 분들이 보청기에 너무 의존해서 자신의 잔존 청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요. 실제로는 보청기 없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청력이 남아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학습된 무력감이라고도 해요. 보청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들을 거라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죠. 하지만 적절한 훈련을 통해 자신의 청력 능력을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79세 이순옥 어르신의 경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처음 오셨을 때 보청기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 들어요. 하루 종일 끼고 있어야 해요 라고 하셨거든요. 심지어 잠들 때까지 보청기를 끼고 계셨어요. 그런데 훈련을 시작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제 보청기 없이 딸과 대화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렸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보청기 없이도 전화 통화가 가능해졌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대화는 할 수 있어요 라며 신기해하셨어요. 보청기 착용 시간도 하루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대폭 줄이실 수 있었습니다. 일상 적응 훈련의 핵심은 단계적 보청기 의존도 줄이기예요. 갑자기 보청기를 완전히 벗으면 안 되고 조금씩 벗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1단계는 집안에서 보청기 빼기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인 집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가족과 간단한 대화할 때만 보청기를 빼보세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돼요. 이때 가족들의 협조가 정말 중요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조금 더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세요. 그리고 못 들었다고 해서 짜증내지 말고 다시 말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TV 시청 시 보청기 빼기예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 보청기 없이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볼륨을 조금 높여도 괜찮아요. 점차 적정 볼륨으로 낮춰가시면 됩니다. 자막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막을 보면서 소리도 함께 들으면 뇌가 소리와 의미를 연결시키는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3단계는 전화통화 연습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전화는 시각적 정보가 전혀 없이 오직 소리로만 대화해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가족과 집안에서 연습해 보세요. 같은 집에 있으면서 전화기를 사용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 점차 멀리 있는 사람과도 통화해 보세요. 전화할 때 유용한 기법들이 있어요. 먼저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TV나 라디오를 끄고 다른 소음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귀에 정확히 맞춰서 대세요. 통화할 때는 상대방에게 천천히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아요. 할머니가 귀가 좀 어두워서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미리 말하면 대부분 이해해 주세요.
4단계는 외출 시 보청기 사용 시간 줄이기예요. 처음에는 조용한 곳부터 시작하세요. 도서관, 조용한 카페, 공원 같은 곳에서 보청기 없이 시간을 보내보세요. 점차 좀 더 시끄러운 곳까지 도전해보세요. 마트, 일반 식당, 버스나 지하철 같은 곳에서도 보청기 없이 생활할 수 있는지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 언제든지 보청기를 다시 착용하세요. 목표는 보청기를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를 갖는 거거든요. 환경별 적응 전략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식당에서는 벽 쪽 자리에 앉으시고 시끄러운 주방에서 먼 곳을 선택하세요. 대화할 때는 상대방과 가까이 앉아서 입술을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시장에서는 상인과 대화할 때 가까이 가서 이야기하세요. 귀가 좀 어둡습니다라고 미리 말하면 대부분 이해하고 크고 또렷하게 말해줘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안내방송에 의존하지 말고 시각적 정보를 더 활용하세요. 정류장 표시판을 보거나 스마트폰 지도를 사용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보청기 없으면 안 되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조금 불편하지만 할 수 있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해요. 자동차 소리나 위험 신호를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세요. 그리고 가족들도 너무 성급해하지 마세요. 적응에는 시간이 걸려요. 못 들었다고 해서 왜 또 못 들어? 라고 하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보청기 없이 일상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이 바로 첫걸음을 내디딜 때일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87세 박순덕 어르신이 3년간 해결되지 않던 보청기 문제를 6개월 만에 극복하고 지금은 보청기 없이도 손자와 행복한 전화 통화를 나눌 수 있게 된 완전한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고막 주변 혈액순환 개선부터 일상 적응 훈련까지 5가지 단계적 방법으로 귀 자체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접근이었죠. 단순히 소리를 크게 만드는 보청기와는 완전히 다른 치료 철학이에요. 중요한 건 보청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청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훌륭한 도구예요. 다만 보청기에만 의존하기 전에 우리 귀 자체의 기능을 먼저 최대한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보청기를 착용해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 박순덕 어르신처럼 많은 분들이 이 방법으로 보청기 의존도를 크게 줄이셨어요. 어떤 분들은 아예 보청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셨고 어떤 분들은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게 됐어요. 85세인 제가 지금도 수술실에서 마취와 의사의 작은 속삭임까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박순덕 어르신이 손자와 30분씩 행복한 통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근본적인 접근 덕분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시면 결코 늦지 않아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귀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90세 이상 환자분들도 상당한 개선을 보이셨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따뜻한 물수건으로 귀 뒤쪽을 3분간 찜질하기.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 귀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입 벌리기 운동을 추가하시고 2주일 후에는 가족과 함께 간단한 단어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배경음 속에서 대화 연습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청력 회복은 마라톤과 같아요.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꾸준히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한 달에 10%씩만 나아져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도 함께 도와주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훈련들이 많거든요. 특히 대화 연습이나 전화 통화 연습은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서로 격려하고 인내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더 빨리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보청기는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귀 자체의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기능을 되찾는 거예요. 그래야 보청기를 써도 안 써도 모두 편안하게 들을 수 있고 진정한 의미에서 청력을 되찾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손자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보청기를 찾아 헤매지 않고 바로 여보세요 라고 받을 수 있는 그날을, 가족들과 식당에 가서도 모든 대화를 놓치지 않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이룬다던 82세 할아버지가 지금은 조용한 밤을 되찾은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특히 밤에 잠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실제 환자분의 완치 과정과 함께 집에서 할 수 있는 특별한 이명 완화 기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보청기 없이도 가족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그 소중한 순간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을 바로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